서울 명동 골목, 저녁 7시. 빨간 국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포장마차 앞에서 3명의 네팔 소년들이 떡볶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매운 건 아무렇지도 않아.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도 놀라게 해주지.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알아챘습니다. 곧 벌어질 일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출신 아시아 식문화 전문 기자 리 웨이밍입니다. 지난 7년간 한국에 머물며 K푸드의 세계화 과정을 취재해왔습니다. 수십 개국의 음식을 맛보고 분석해왔지만 한국의 매운맛만큼 독특한 문화 코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매운맛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달 제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명동의 한 포장마차, 불이 환하게 켜진 간판 아래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톡 쏘는 고춧가루 향이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포장마차 할머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뒤적이고 계셨습니다. 빨간 국물이 철판 위에서 출렁일 때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포장마차 앞에 선 3명의 소년들이었습니다. 15에서 16살쯤 되어 보이는 네팔 출신 소년들이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호기심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키가 큰 소년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네팔 사람들은 매운 거 잘 먹잖아. 한국 떡볶이? 껌이지. 옆에 선 소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어머니가 만드는 모모 소스보다 맵지는 않을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매운맛 내성을 과신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25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칠리 크랩 먹고 자란 내가 떡볶이 정도야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편의점을 3번이나 왕복하며 우유를 사 마셔야 했습니다. 포장마차 할머니가 일회용 그릇에 떡볶이를 담아주셨습니다. 빨간 국물이 찰떡 같은 가래떡을 감싸고 그 위로 어묵과 삶은 계란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기만 해도 뜨겁고 매울 것 같았습니다. 소년들은 각자 나무젓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셋이 동시에 떡볶이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주변 한국인들이 그 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 준비를 하기도 했죠.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곧 벌어질 상황을요. 처음 3초간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소년들은 씹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5초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소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조금씩 커지더니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이거. 그 순간 저는 취재 수첩을 꺼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한 겁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난 7년간 한국 식품 수출 현장을 취재하며 수없이 목격했던 장면이었으니까요. 한국 매운맛에 대한 외국인들의 오해와 도전, 그리고 놀라움. 포장마차 할머니는 이미 물컵을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숙련된 손길로 얼음물을 따르시며 빙그레 웃으셨죠. 70평생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며 이런 광경을 수백 번도 넘게 보셨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자신만만하게 떡볶이를 주문하고 몇 초 후 허둥지둥 물을 찾는 모습 말입니다. 두 번째 소년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맵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세 번째 소년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입을 벌린 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3월 밤 공기 속에서 소년들의 입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변 한국인들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도 한때 똑같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짓는 공감의 웃음이었죠.
누구나 처음 한국 매운맛을 접할 때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니까요. 심지어 한국인들도 어렸을 때는 떡볶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취재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 15분 명동 포장마차, 네팔 출신 청소년 3명의 떡볶이 도전. 그리고 그 아래 덧붙였습니다. 한국 매운맛이 가진 힘. 이 작은 사건이 어떻게 한국 식품 산업의 거대한 흐름과 연결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키가 큰 소년이 마침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물 좀 줘요. 할머니가 준비해둔 얼음물을 건네주셨습니다. 소년은 그걸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이 있죠. 매운맛에는 물이 소용없다는 걸요. 오히려 입안에 퍼진 캡사이신이 더 넓게 번질 뿐입니다. 소년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더 매워져.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 우유를 사다 주었고 다른 사람은 휴지를 건넸습니다. 소년들은 코를 훌쩍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년들이 물을 마시고 얼굴을 닦고 숨을 고른 뒤에도 떡볶이를 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키가 큰 소년이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작은 떡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빨갛고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매운맛이 가진 마력이라는 걸요. 맵지만 먹게 되는 맛. 고통스럽지만 다시 찾게 되는 맛. 그리고 결국 세계를 사로잡는 맛. 과연 이 소년들은 떡볶이 한 그릇을 끝까지 먹어낼 수 있을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네팔 소년들은 여전히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가장 키가 큰 소년의 얼굴은 이제 빨강을 넘어 자주색에 가까웠습니다. 귀까지 새빨개진 채 입을 벌리고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손으로는 계속 입 주변을 부채질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맵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친구도 코를 훌쩍이며 휴지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세 번째 소녀는 아예 혀를 내밀고 입을 크게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 위에 혀를 올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매운 고춧가루 냄새와 함께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10분 경과 3명 모두 극심한 매운맛 반응. 하지만 포기하지 않음.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명동, 홍대, 강남 곳곳의 포장마차와 분식집에서 비슷한 장면을 수십 번 목격했으니까요. 태국인, 인도인, 멕시코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한국 매운맛 앞에서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우유를 하나 더 건네주셨습니다. 천천히 마시렴. 급하게 마시면 속이 더 쓰릴 거야. 70평생 포장마차를 운영하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손님을 보살펴 오신 분이었죠. 소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우유팩을 받았습니다. 하얀 우유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꿀꺽, 꿀꺽. 그리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안도감이었습니다. 5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캡사이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으니까요. 입안 점막에 달라붙은 매운맛은 우유로도 물로도 심지어 시간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고추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자극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결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20여 명쯤 되어 보이는 구경꾼들이 포장마차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응원했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 애들 용기 하나는 인정해줘야 해. 옆에 선 여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처음 떡볶이 먹을 때 울면서 먹었는데.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공감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한국인조차도 떡볶이 앞에서는 한두 번쯤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매운맛 문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고통을 견디고 익숙해지고 결국 즐기게 되는 과정. 두 번째 소년이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떡 하나를 집어 올렸는데 빨간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소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5초, 10초, 15초. 얼굴이 점점 더 빨개졌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씹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한숨 같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작은 성취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 소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취재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전의 순간. 고통을 견디고 넘어서는 경험. 이 장면이 단순히 외국인 소년들의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한국 음식 문화가 가진 힘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소년도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엔 떡이 아니라 어묵을 선택했습니다. 어묵은 떡보다 국물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사실 더 매웠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몰랐던 거죠. 어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소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으악.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묵을 씹는 순간 국물이 입안 가득 퍼진 겁니다. 소년은 황급히 물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물컵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서둘러 물을 더 따라주셨습니다. 소년은 그걸 받자마자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물 좀 더 줘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연민도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편의점으로 달려가 우유를 더 사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휴지 한 묶음을 건넸습니다. 낯선 외국인 소년들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는 손을 내미는 문화. 특히 음식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는 것. 그게 한국 음식 문화의 근간이었으니까요. 가장 키가 큰 소년이 휴지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 매운맛은 다르네.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만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놀란 표정이었죠.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명 모두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네팔 음식도 매운데 이건 다른 종류의 매운맛이야. 맞아, 계속 타는 것 같아. 안 사라져.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소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음식은 순간적으로 맵고 지나가는데 이건 계속 입안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한국 고추장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복합적인 맛을 형성합니다.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단맛, 짠맛, 감칠맛이 함께 어우러진 맛이죠. 그래서 맵지만 계속 당기는 겁니다. 캡사이신의 자결감과 발효의 깊은 맛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죠. 포장마차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 근데 신기하게 또 먹고 싶어져. 내일 또 오게 될걸? 소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로 충분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50년 넘게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며 수천 명의 외국인을 봐오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고개를 저었지만 이틀 후면 다시 찾아왔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때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기요, 방금 촬영한 영상인데 괜찮으면 SNS에 올려도 될까요?
소년들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창피하긴 한데 뭐 괜찮아요. 청년이 고맙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해시태그를 여러 개 달았습니다. 떡볶이 명동, 외국인 반응, 한국 음식 맵부심.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무언가 예감했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몇백 명의 조회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한국 SNS의 확산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으니까요. 재미있는 콘텐츠는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에게 퍼졌고 하루면 수십만 명이 봤습니다. 과연 이 영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작은 사건이 어떻게 더 큰 이야기로 연결될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 기자들, 편집장, 심지어 1년 만에 연락하는 대학 동기까지 모두가 같은 영상을 보냈습니다. 바로 어젯밤 명동 포장마차에서 촬영된 네팔 소년들의 떡볶이 도전 영상이었습니다. 웨이밍, 이거 봤어? 조회수 200만 넘었어. 편집장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SNS를 열었습니다. 영상은 정말로 2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댓글은 2만 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공유 횟수도 3만 번이 넘었습니다. 불과 1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소년들이 자신만만하게 이 정도 매운 건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장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입에 넣은 후 5초 만에 얼굴이 빨개지고 10초 후 눈물이 터지는 장면까지. 편집은 완벽했습니다. 소년들의 표정 변화가 생생하게 담겼고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또렷했습니다.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키읔 역시 한국 떡볶이는 철판 위장이 아니면 버티기 힘들어. 나도 저랬는데 유유 지금은 매일 먹음. 외국인 친구들 데려와서 떡볶이 먹이는 게 제일 재밌음 키읔. 근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먹으려는 거 보면 대단하다. 이게 바로 K푸드의 힘이지. 댓글 대부분은 공감과 응원이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댓글, 외국인 친구에게 떡볶이를 먹였던 경험담, 떡볶이 맛집 추천까지.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마지막 댓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K푸드의 힘이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웃음거리로 소비되고 있지 않다는 걸요. 사람들은 이 영상을 통해 한국 음식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조차 도전하게 만드는 매력 맵지만 다시 찾게 되는 중독성,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파급력. 저는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SNS 트렌드 분석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떡볶이 키워드 검색량이 전날 대비 317% 급증했습니다. 한국 매운맛 관련 게시물도 이틀 사이 5만 건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콘텐츠였죠. 불닭볶음면, 떡볶이, 매운 치킨, 청양고추까지. 매운맛에 도전하고 놀라고 때로는 포기하지만 결국 다시 찾는 모습들. 조회수는 적게는 10만, 많게는 500만을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니 믿어져. 동료 기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죠.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최근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한국 매운맛 가공식품 수출액 9,140만 달러.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9,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운맛 가공식품만으로요. 라면, 떡볶이, 고추장, 김치 등이 포함된 수치였습니다.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였죠. 더 놀라운 건 이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4천만 달러였던 게 4년 만에 2배 이상 뛴 겁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에서 한국 매운맛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포장마차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명함을 드렸었거든요. 할머니, 저 어제 갔던 기자입니다. 오늘 손님 많으신가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오전부터 난리가 났어.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다니까. 다들 어제 그 애들 이야기하면서 떡볶이 달라고 해.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바이럴의 힘이었죠. 한 영상이 수백만 명에게 퍼지고 그중 일부가 직접 찾아오는 겁니다. 명동 포장마차는 갑자기 유명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는 정말로 줄이 서 있었습니다. 20여 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중국어, 영어, 일본어, 태국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한 중국인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포장마차를 찾아오셨나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보고 와봤어요. 저도 도전해보고 싶어서요. 옆에 서 있던 일본인 청년도 거들었습니다. 도쿄에서도 한국 떡볶이 먹을 수 있지만 본토 맛이 궁금했어요. 진짜 그렇게 매운지. 이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도전을 하러 온 겁니다. 영상 속 네팔 소년들처럼 자신도 한국 매운맛을 이겨낼 수 있는지 시험하러 온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다시 SNS에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순환 구조였습니다. 바이럴이 바이럴을 낳는. 할머니는 구슬땀을 흘리며 떡볶이를 뒤적이고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바쁜 날은 오랜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50년 포장마차 인생에서 가장 신기한 경험이라고 하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신기해. 매운 거 찾아서 일부러 와. 우리 때는 배고파서 먹었는데 말이야. 할머니의 말씀이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매운맛의 변화였죠. 과거에는 배고픔을 달래는 서민 음식이었던 떡볶이가 이제는 체험하고 도전하는 문화 콘텐츠가 된 겁니다.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경험하는 문화가 된 거죠. 저는 취재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 매운맛의 세계화. 음식을 넘어선 문화 현상. 이 이야기는 단순히 네팔 소년들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더 큰 흐름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김 박사님과 인터뷰 약속이 있었습니다. 20년간 한국 매운맛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연구실에 도착하자 김 박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웨이밍 기자님, 어제 그 영상 보셨죠? 연구원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김 박사님은 자료를 한아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매운맛 관련 논문들, 수출 통계, 해외 시장 분석 자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그래프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매운 음식의 해외 인기도를 나타낸 그래프였는데 우상향 곡선이 가파랐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K푸드의 힘입니다. 매운맛이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문화가 된 거예요. 김 박사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매운맛의 특징은 단순 자극이 아니라 복합미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추장의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감칠맛, 설탕이나 물엿으로 만드는 단맛, 그리고 캡사이신의 매운맛이 조화를 이룬다고요. 그래서 맵지만 중독성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SNS가 있잖아요. 매운 음식 도전이 하나의 콘텐츠가 된 겁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인증샷 문화죠.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떡볶이 영상이 어디까지 퍼져나갈까요? 그리고 한국 매운맛은 앞으로 어떻게 세계를 바꿔놓을까요? 일주일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식품 수출 현황과 K푸드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정부청사로 향했습니다. 회견장에는 이미 30여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식품산업정책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24년 한국식품 수출 실적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정책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2024년 한국 매운맛 가공식품 수출액이 9,14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8% 성장을 기록한 놀라운 결과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수첩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으니까요. 9,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국가별 수출 현황이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놀랍게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베트남은 전년 대비 95%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 패턴입니다. 정책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전 세계 2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한국 매운맛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됩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일주일 전 명동 포장마차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네팔 소년들이 떡볶이 앞에서 땀을 흘리던 모습, 그 영상이 200만 조회수를 넘겼던 순간, 그리고 포장마차 앞에 줄 선 외국인들. 작은 떡볶이 한 접시가 이렇게 큰 경제 이야기가 된다니. 작은 떡볶이 한 접시가 이렇게 큰 경제 이야기가 된다니. 옆자리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생각을 대신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1,500원에 팔리는 떡볶이 한 그릇이 전 세계 시장에서는 수천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책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수출 품목의 다양화입니다. 과거에는 라면과 김치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떡볶이 소스, 불닭 소스, 고추장, 청양고추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한국식 매운 요리를 만들어 먹으려는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전파였죠. 외국인들이 한국 매운맛을 경험하고 좋아하고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이태리 파스타나 일본 초밥처럼 한국 매운맛이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거죠.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매운맛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책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효기술에서 나오는 깊은 맛. 둘째, 매운맛과 단맛의 절묘한 조화. 셋째, SNS 시대에 맞는 강력한 경험 가치입니다. 한국 매운맛은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중독성 있고 공유하고 싶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완벽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취재하며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었거든요. 한국 매운맛의 힘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복합적인 경험에 있었습니다. 고통과 쾌락, 도전과 성취,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공유까지. 모든 게 어우러진 문화 현상이었죠. 회견이 끝나고 저는 로비에서 정책관과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책관님, 이 성장세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책관이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가속화될 겁니다. 전 세계 젊은 세대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합니다. 한국 매운맛은 그들에게 안전한 모험을 제공하죠. 생명에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떡볶이는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맵긴 했지만 해롭지 않았죠. 눈물이 나고 땀이 나지만 결국 웃으며 끝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작은 떡볶이에서 시작된 1,200억 원의 기적으로 정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네팔 소년들의 도전, 바이럴 영상, 포장마차의 긴 줄, 그리고 오늘 발표된 수출 통계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매운맛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문화가 된 거야. 동료 기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 매운맛은 이제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되었습니다. 도전의 대상이자 성취의 증거이자 공유의 매개체가 된 거죠.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순간 그것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문화적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명동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바쁘게 떡볶이를 뒤적이고 계셨습니다. 손님 중에는 일주일 전 그 네팔 소년들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다시 왔던 겁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네요. 또 왔어요. 소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자신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였죠. 하지만 눈빛에는 도전 정신이 여전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먹어볼 거예요. 천천히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떡볶이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래, 천천히 먹으면 맛있어. 급하게 먹으니까 힘든 거야.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매운맛이 세계를 사로잡는 방식이라는 걸요.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결국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중독성. 그게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소년들은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유도 미리 사왔고 휴지도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며 매운맛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땀은 났지만 일주일 전처럼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가장 키가 큰 소년이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매운맛 뒤에 숨어있던 고추장의 단맛, 떡의 쫄깃함, 어묵의 고소함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도전에서는 매운맛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두 번째 도전에서는 진짜 맛을 발견한 거죠. 그게 바로 한국 매운맛의 마법이었습니다. 고통을 넘어서면 쾌락이 있고 도전을 이겨내면 성취가 있고 인내 끝에는 진짜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았습니다. 과연 한국 매운맛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팔 소년들의 영상은 이제 5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명동 포장마차는 이제 관광 명소가 되었고 할머니는 방송 인터뷰까지 하셨습니다. 작은 떡볶이 한 접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6시, 아직 손님이 몰리기 전에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떡볶이 재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한 달 사이에 많이 바쁘셨죠? 할머니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쁘긴 했지. 근데 50년 포장마차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떡볶이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줄은 몰랐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70평생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그냥 묵묵히 떡볶이를 끓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할머니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 한국 매운맛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철판을 가리키셨습니다. 비결? 그런 거 없어. 그냥 정성이지. 고추장 발효시킬 때도, 떡 삶을 때도, 국물 끓일 때도. 하나하나 정성 들이면 맛있어져. 그게 다야.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본질이었죠. 화려한 기술이나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었습니다. 고추장을 3개월, 6개월 발효시키는 인내심. 매일 아침 국물 맛을 확인하는 꼼꼼함. 손님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떡볶이를 담는 마음. 그때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네팔 소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단골이 된 그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가장 키가 큰 소년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소년의 한국말이 한 달 전보다 훨씬 유창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떡볶이 앞에서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했죠. 이제 떡볶이는 도전의 대상이 아니라 즐기는 음식이 된 겁니다. 요즘은 매운 거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적응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자꾸 먹다 보니 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운맛 뒤에 숨어있던 맛들이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 매운맛은 관문이었습니다. 그 관문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죠. 고추장의 단맛, 발효의 깊은 맛, 재료 하나하나의 조화. 처음엔 매운맛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익숙해지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우리가 한국 떡볶이 먹을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소년이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1개월 전만 해도 물과 우유를 찾아 헤매던 소년들이 이제는 한국 매운맛을 자랑거리로 여기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음식 문화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떡볶이를 담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맵부심은 무너져도 한국 매운맛은 세계를 세운다더니 진짜 그러네.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소년들의 맵부심은 1개월 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 더 큰 것이 세워졌죠.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린 마음. 저는 취재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 달간의 관찰 결론 한국 매운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힘이다. 참고 견디고 넘어서는 힘. 고통 속에서도 재미를 찾는 여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 그 모든 게 떡볶이 한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힘이야. 옆에 앉은 대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을 대신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많지 않고 땅도 넓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작은 것에서 큰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고추 하나로 세계 시장을 열었고 떡볶이 하나로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한국에서 살며 이 나라를 취재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아시아의 한 선진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죠. 한국의 진짜 힘은 경제 규모나 기술력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걸요. K-팝, K-드라마, K-뷰티, 그리고 K-푸드. 모두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세계가 원하는 문화로 바꿔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할머니의 50년 정성처럼 가짜가 아닌 진짜였습니다. 해가 지고 포장마차에 불이 켜졌습니다. 하나둘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배경도 달랐지만 모두 같은 것을 찾아왔습니다. 떡볶이였습니다. 매운맛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개월 전 우연히 목격한 네팔 소년들의 도전이 이렇게 큰 이야기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한국 매운맛은 그럴 만한 힘이 있었으니까요. 세계는 계속 변할 겁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새로운 음식이 유행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 매운맛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맛보면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네팔 소년들이 떡볶이를 다 먹고 만족스러운 표우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께 인사하고 저에게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소년들은 이제 한국 매운맛의 전도사가 될 거라고. 네팔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한국 떡볶이에 대해, 한국 문화에 대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또 한국을 찾을 겁니다.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한국 문화는 퍼져나갑니다.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저도 이 취재를 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편견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걸. 한국은 작지만 깊었습니다. 포장마차를 떠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웃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 그냥 떡볶이 팔았을 뿐인데.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최선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포장마차 할머니의 50년 정성이, 네팔 소년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그리고 수백만 명의 공감과 응원이 만난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매운맛은 계속 세계를 사로잡을 겁니다.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타날 거고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진정성이 있을 겁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유행이 아닌 문화, 순간이 아닌 경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